안녕하세요. 행복꽃 순재입니다. 풍노초 화분들이 엊그제 좀 정리를 해준 상태인데 아마 화면상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일 거예요. 올해는 저희 집 풍노초가 그렇게 웃자란 것이 없어서 정리해 줄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밑둥 뿌리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조금 좀 묵은 아이들, 그런 부스러기들만 조금 긁어내고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또 올해는 그 삽목을 할 아이도 크게 없어요. 조금 가지가 뻗어 나와서 조금 굳어진 그런 가지들이 있어야 삽목을 하는데 올해는 웃자란 아이도 없고 해서 지금 이런 상태도 보니까 이제 가지가 요 아이가 이제 빨간 풍노초인데요. 줄기가 조금 굵고 약간 좀 단단해진 그런 가지가 있으면 좀 삽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찐핑크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이렇게 잎사귀를 떼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. 앞부분에서는 잎사귀를 떼기 전이고 잎사귀만 그냥 이렇게 떼서 겨울을 한번 지내봐야 굳어진 가지가 나올 건지 그냥 정리를 저 정도만 해줬습니다. 요거는 1년 전에 삽목한 아이인데요. 그냥 화분에서 요 상태에서 삽목이 돼서 요렇게 자라고, 요런 아이들도 크게 많이 자라지 않았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잎사귀 한두 장 정도만 떼어주며 정리가 이번에는 풍노초가 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정리가 됐습니다. 제가 풍노초를 한 10년 넘게 키워보니까 풍노초는 한여름에 무더울 때는 조금 서늘하면서 물 관리도 좀 조심해 줘야 되고 한여름에는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. 7월, 8월, 9월에 내리는 비는 거의 맞지 않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 풍노초를 그 베란다 창틀이나 베란다 쪽에서 햇빛이 드는 그런 쪽으로 들여놓고 키웠잖아요. 그 햇빛이 들으니까 옷자람도 없이 비도 들이치지 않고 햇빛은 보면서 그래서 잘 자란 것 같아요. 제가 해마다 풍노초를 이 자리도 나서 키워보고 저 자리도 나서 키워보고 그러면서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또 풍노초는 또 한겨울에 그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 가능하다고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노지월동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노지에 심으셔서 그 노지월동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고 지난번 댓글에는 노지에 심었는데 싹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 봄에 올라오겠지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. 안 올라옵니다. 그 아이 지금 싹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 죽은 상태예요. 풍노초는 사계절 푸르른 상태로 있고 꽃도 겨울에 그 사계절 꽃도 핍니다. 그래서 겨울에 남부지방에서 물론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견디기는 합니다. 그래서 겨울과 또 여름을 생각해 보면은 풍노초가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오히려 더 수월한 물론 베란다에서도 햇빛이 좀 잘 들고 바람이 좀 잘 통하고 어떤 그 베란다도 상황이 좀 다 다르잖아요. 그죠? 방향에 따라서. 그래도 어쨌든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한겨울과 한여름에 괜찮은 꽃 중에 하나이다. 이제 9월도 다가고 10월이 다가오니까 서서히 햇빛 적응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햇빛이 한낮
햇빛이 그래도 뜨겁더라고요. 그래서 햇빛에 적응을 시키더라도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너무 많이 햇빛에 내놓지 마시고 서서히 뭐 30분이나 1시간씩 이렇게 2, 3일 간격으로 늘려가는, 그렇게 서서히 적응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여놨다 내놔 이게 굉장히 좀 신경도 쓰이고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계절적으로 몇 월 달에는 어느 식물을 우리 집에서는 어디다 놓는다. 그러니까 풍노초를 몇 월 달에는 어디다 놓고 그런 것이 대략 있으면은 사계절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. 분갈이도 다 잘 하는 편이 아닌데 가끔 간혹 의심스러운 아이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화분을 한 번씩 엎어 보거든요. 이 아이도 엎어 봤더니 역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새로운 뿌리가 나지 않은 상태지요. 식물은 늙는 것이 새로운 뿌리나 새로운 싹이 나지 않으면은 식물은 늙어서 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식물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 그 식물은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뿌리는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름 흙, 너무 고운 흙, 이런 상태가 에서는 뿌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뿌리에 비해서 잎사귀는 좀 풍성한 편이고, 지금 어차피 지금 또 뿌리가 이제 또 흙에서 다 털렸잖아요. 그러니까 잎사귀를 다 정리를 해서 뿌리하고 좀 비율을 맞춰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흙은 기존 흙에다가 마사를 좀 더 섞었어요. 아까 기존 흙은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좀 더 거름흙이 많은 좀 검정색에 가까운 흙이었잖아요. 네, 마사를 섞으면 통기성도 좋아지고 무게감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마사가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 주기가 바쁘지만 좀 그런 마사 종류에서 심어주는 아이들이 뿌리가 건강하더라고요. 저는 그 흙의 비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. 너무 고운 상토나 거름흙 위주로 심지 말라는 것과 또 흙의 비율은 마사의 어떤 비율은 우리 집 환경 물주기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물을 좀 자주 주고 싶다 그러면 마사 위주로 심어 주시고, 나는 너무 바빠서 물 주기가 그렇게 좀 번거롭다, 조금 주는 주기를 좀 길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마사를 조금 적게 섞으면 된다고 봅니다. 한 50%를 전후로 해서 비율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집이 주로 베란다에서 키울 거고, 베란다 환경이 조금은 햇빛이 덜 들고 바람도 좀 덜 통한다. 그럴수록에 마사가 거의 80% 정도까지 80~90% 들어가는 게 좋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은 좀 더 건조하다, 물마름이 빠르다, 바람이 잘 통한다. 그러면은 마사 비율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. 한 50~60% 정도?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고요. 석부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조금 바깥으로 드러났어요. 이 상태로 또 관리하면은 분명히 몸살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위에 뿌리 부분을 무슨 이끼 같은 거로 덮어주는 것이 좋은데요. 흙으로 덮었다가 흙을 나중에 덜어내도 되고, 네. 또 이번에는 저는 수태를 난 심는 수태 있죠? 그거를 적셔서 이끼가 없어서 이끼 대용으로 수태를 물에 적셔서 또 이렇게 뿌리 부분에
돌출된 뿌리 부분에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 다음에 또 관리는 그늘에서, 완전히 그늘에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서서히 햇빛으로 해서 적응을 해야 되겠죠. 네, 이렇게 수태까지 올려줘서 분갈이를 마무리를 했고요. 수태가 나중에 잘 활착이 되고 나면은 수태를 걷어내면 됩니다.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삽목할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삽목 화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개체수가 뭐 많기도 하지만 요거는 그래서 흰색 아이만 올해는 삽목분이 4개 정도, 내년에 잘 되게 되면은 흰색 화분만 4개 정도 또 개체수가 늘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